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서울 석촌역 인근에서 땅이 갑자기 꺼져 생긴 구덩이인 싱크홀과 땅 및 빈 공간인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열흘여 만에 찾아낸 싱크홀과 동공이 7개에 이르는데요. 추가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진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면죄부 수사입니다. 전면 다시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서 정치 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 그렇게 하면서 연재욱, 옥도경 두 전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지만은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 정치 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박근혜 정권 봐주기 수사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 처리 대상 규모가 후퇴했고 축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고 530단, 그러니까 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방부 내 지휘계통, 그러니까 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이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만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글 50개 이상을 작성한 요원들 11명을 형사 입건 대상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형사 입건 대상이 훨씬 줄어들어서 팀장급 이상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 기준이 후퇴한 것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의 기자회견장 함께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잠깐 전해드렸지만은 여야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의 표류가 또 불가피하게 됐어요. 네, 그 법안 추가 합의안 지난 8월 7일에 1차 합의안이 나왔고 반대로 부결되면서 12일 만에 다시 재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앞에 뉴스 브리핑 이런 데서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합의안 발표 이후 5시간 반 동안 밤 12시 넘어까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정도로는 유가족이나 일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충분치 못하다. 그러면서 의총 추인을 유보했죠. 아직 완전히 부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안산에서 세월호 가족들 총회가 열립니다. 저녁 7시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세월호 가족들,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자.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고요. 합의안이 본질적으로 유가족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가족들의 반발이자 표류의 단 하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 아직 기억들 하실 텐데 그때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세월호 사태가 내곡동 특검, 내곡동 사저건만 또 못한단 말이냐. 선례가 있으니까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아예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여당이 정 그건 못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면 특검을 누구로 하자라고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여당 목 2사람을 야당에 주거나 또는 그것도 싫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 이게 유가족들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제 발표된 추가 합의안은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당의 완강한 반대와 고집이 일단은 표류가 불가피한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도 유가족들은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이미 여러저러 복잡한 서류 할 것 없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선례가 있는데 야당이 특검을 정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A, B 두 사람 중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누구를 정했던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게 있는데 왜 못한단 말이냐. 뭐 유가족들의 제기하는 이유도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게다가 지금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께서 이제 오늘로 38일째가 되겠죠 아마. 아주 장기 단식, 목숨이 경각,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 수준의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투쟁해온 것이겠느냐 이런 유가족들의 정서도 크게 작용할 거고요. 또 특검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계속 지금 이제 어제 합의안을 보면은 여당이 자기 몫의 2사람을 이렇게 A, B를 내는데 야당과 유가족 중에 동의를 얻도록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이나 유가족 중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또 뭐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질질 끊어지기도 하고 여당에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뻗팅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려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하나 우려점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180일 즉 6개월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21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것을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 158석이니까 과반이 넘죠. 과반이죠. 반을 넘었는데 여당이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겠느냐. 특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여당의 무슨 노림수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즉 신뢰 부재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도 담보할 수 없다는 데서 지금 꼬여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더 복잡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제 그 1차 반응은 발표된 바대로 반대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가족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그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어제 가족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 등등이 공식적인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개인적인 글들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 저녁 7시에 열릴 총회에서도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수사권 및 기소권 확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기소권까지는 정모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가족들이 믿을 만한 수사권이 100% 확보됐다고 지금 가족들은 보고 있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당의 주장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상설특검법 또는 특검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특검을 하긴 했는데 요란하기만 했지 제대로 성과를 낸 특검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특검이 그동안 유명무실해왔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그냥 특검을 하느니 진상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히 구성되는 기구지만 그때부터 구성이 된다면 법적 지위가 부여가 되는 거니까 거기다 수사권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우리는 자식 잃고 지금 생업도 포기해가면서 오로지 진상규명하자고 넉 달 넘게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간단히 줄이자면 그 정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유가족 총회에서 이게 다시 또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없죠. 열리지 않는 회의에 대해서 제가 거기 멤버도 아닌데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불경스럽고 없는 사안이지만 주변 여건을 종합해보면 그럴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장기화되다 보면 가족들 간에 아직까지는 잘 일치되고 사령 내부의 이견이 조금 있더라도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다독거리면서 쭉 대화를 유지하면서 왔는데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분열로 겉으로 드러나고 일부에서 또 그 틈을 비집고 무슨 이간질 또는 분열 공작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세월호 가족 전체 지금 따지면 500여 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승객은. 그러면 관련자만 한 가족당 한 가족 승객 사망자든 생환자든 두 사람씩만 참여한다고 해서 1000명이면 이건 정말 통제하기 힘든 규모거든요. 이랬을 때는 자칫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국면으로 치닫고 악화될 수 있겠다. 결국 문제는 정치권의 대국민 불신, 그다음에 정치권 내부 여와 야의 조정 미숙, 그런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아주 완강한 반대, 즉 어느 선까지만 딱 정해놓고 더 이상 퇴로는 없다라는 군사작전식의 그런 완강한 고집,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거고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가족, 죄송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가족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세월호 가족 내부의 이견 여부, 또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을 조율해가고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이 아닌 그 상황에서는 계속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지켜보기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동이 계속 커지고 표류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한 두어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3시 반부터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가 합의 담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초안 같은 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야당 간사가 그 절충안을 들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점이 불가피하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의견 교환과 일부 설득도 이루어졌겠죠. 설령 그 자리에서 설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족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대표들은 또 가족 전체에게 설명하고 추인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도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이 어제 필요했듯이, 그렇게 해서 그 절충안을 들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는 그냥 협상안에 전격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협상을 하다 보면 뭐 대타협과 뭐 이런 것 용단도 필요는 한데 전격 합의한 데다가 그걸 발표도 해버렸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태의 최대 당사자이자 핵심적 요인인 세월호 가족들이 볼 때는 지난 8월 7일에도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12일간의 표류와 그 사이에 지금 교황이 다녀가고 그러면서 국민정서가 다시 바뀌고 이런 정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난 8월 7일 1차 때처럼 또 덜컥 합의하고 발표까지 해버리느냐? 왜 우리들에게는 의견을 조율하거나 우리들의 뜻을 다시 모을 저기를 주지 않느냐? 사실 그 점은 이완구, 박영선, 특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쨌거나 뭐 본인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소리 필요 없이 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입니다. 어제 설령 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어도 우리는 이 지점에 이르렀는데 이걸 가지고 양당 의총에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두 당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가족분들께도 소상히 설명하고 그들이 논의할 시간을 드린 후에 그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단서를 명확히 한 채 이 시간 현재 우리는 이 지점에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두 사람이 전격 합의 이런 식으로 떠버리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 뭐 불쾌하다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 존재는 뭐냐? 우리 존재를 오로지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냐? 안 그래도 지금 8월 7일 1차 합의안 때 불신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2차 합의안, 어제도 그것을 제대로 섬세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협상과 갈등 조정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직업적 정치인, 그것도 초선 의원도 아니고 3, 4선의 국회 원내대책의 사령탑인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불신감만 더 커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곤혹스러운 것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어둡다. 비관적이고 온갖 나쁜 것들, 생각하기 차마 싫었던 것들밖에는 남아있는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이 질문 항목을 쓰면서도 참 주저했는데요. 우선 37일째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김영호, 유민희 아빠의 단식 중단 호소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4명을 그저 침몰하는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 대한 무력감이 큰데,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에서 그 희생자의 한 가족, 어린 학생의 아빠가 하루하루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의 단식 농성 계속에 대한 의지는 너무도 확고한 것이고, 어제도 아주 겨우 걸음을 떼면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그 땡볕 아래 이렇게 비도 맞고 그러면서 걸어갔다 오고 이런 걸 텔레비전으로 보셨을 텐데, 이분의 단식을 중단케 할 어떤 조건을,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제 합의하는 그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생자 같은 목숨의 지속 여부, 단식이 전국의 뇌관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두 번째 추가 합의안을 만약에 야당이 또 이거 안 되겠다, 유가족들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또 추가 협상하자고 하면 여당은 이제는 정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기들은
기존 1차 합의안에 비해서 두 가지 점에서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은 어제 2차 합의안 가지고도 여당 내부에서 의원총회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냥 자 이제 빨리 끝내야 하고 경제 관련 법안들 빨리 처리를 해야 하니까 박수로 추인을 해서 만장일치 형식으로 통과는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응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야당은 강력한 그 유가족들의 요구, 그 다음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여당, 이 두 틈새 사이에 끼어서 입지가 아주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면초가 형국일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지도력 및 투쟁력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넘어서 이제 배척받는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가족들 설득이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 국회 회기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은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불가능하고 힘든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들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얘기는 직권성장이나 상정이나 날치기가 아닌 한 양당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양당 합의의 중요한 척은 유가족들의 동의인데 이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법안 처리 및 다른 국회 일정에서도 연계 진통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리고 여야 관계는 계속 냉각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그때까지 상정하기는 싫지만 지금 추석이 9월 초순 8, 9, 10일 그때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고 김영호 씨가 단식을 계속 한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국면에 이르를 것이고 만약에 의식불명 이런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다거나 하면 이것은 또 국면이 또 달라지는데 또 추석이라는 게 민심이 이렇게 정서가 한번 크게 섞이고 회오리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설이나 추석 때. 그렇죠. 이때 국민들이 어떤 정서를 형성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가족 의사를 지지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죠. 예. 이것들이 이제 무슨 조직화되고 분열 그다음에 노골적인 대립 양상으로 가면은 장기화에다가 완전한 정치 문제화되고 대립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더 커지는 거죠. 이미 한번 큰 상처를 입었는데 2번, 3번 죽이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국민 간의 찬반이 일어서 마치 무슨 이념 문제화 되어버린다면 유가족들은 너무 원통하고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나 상정 가능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이완구, 박영선 두 대표 체제가 지난 5월 8일 날 공동 출범했는데 약 넉 달 동안 법안 통과를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즉 국회가 아무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 점은 두 사람 양당이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의원들 3명 그리고 여당 의원 1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검찰이 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신계련, 신학용, 김재윤 의원, 여당의 박상은 의원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혐의 명백하고 구속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의원들 구속하려면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제로 본회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어젯밤에 긴급하게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서를 요구하는 제출을 했는데 야당은 불쾌한다지만 설령 응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72시간 넘어가 버리면 또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니까 방탄국회 논란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경필 지사 관련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너무 커서 그 점 다루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